손흥민 선수의 미소가 만개한 순간은 축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마치 여름밤의 별빛처럼 경기장을 환하게 밝혔고, 이는 특히 은퇴를 앞둔 위르겐 클롭 감독의 반응에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클롭 감독의 웃음은 그가 평소 갖고 있는 경기에 대한 열정과 선수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웃음 속에는 경쟁을 넘어서는 존중과 인정의 미소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룩한 대기록은 그 자체로도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300경기에 출전해 120골을 기록한 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는 디디에 드록바와 라이언 객실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을 넘어서는 것이며,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특히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며 스티븐 제라드와 같은 수준에 올랐다는 사실은 그의 경력에서 또 다른 밝은 장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현지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영국 전역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성과를 축하하며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기술과 경기에 대한 헌신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의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입니다. 토트넘의 현 상황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두 골의 리드를 잡은 것은 마치 초여름에 빛나는 태양처럼 환했지만, 후반전에 내리 4골을 허용하며 경기의 양상은 흐릿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그의 불굴의 의지로 추격골을 성공시키며 팀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했지만, 결국 4-4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토트넘은 아쉽게도 4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보인 자책감 가득한 표정과 말들은 그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층 짙어진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 세계의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고, 해외의 대표적인 축구 커뮤니티인 메디센에서는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와 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없었다면 토트넘의 경기가 얼마나 더 암울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후반전 플레이에서 볼 수 있었던 동료들과의 연계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드리블 돌파와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은 그의 절박함과 팀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은 동시에 팀의 협력적인 전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는 팀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며, 손흥민 선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근 경기에서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지만, 토트넘 팀 전체의 실망스러운 퍼포먼스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은 팬들과 축구 애호가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의 독보적인 드리블 성공률이 그의 기술적 우위를 입증하면서도, 팀 동료들과의 연계 부족은 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현재 팀 내에서 겪고 있는 고립된 역할과 팀 전략의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전술이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팀 전체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접근은 팀이 더 넓은 전략적 옵션을 모색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주 포지션인 윙에서 더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전술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가 더 효과적으로 팀에 기여하고 동시에 개인적인 성취를 팀의 성공으로 연결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팀의 다른 선수들도 각자의 역할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스티븐 제라드와 같은 득점 순위에 올라선 것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스티븐 제라드는 리버풀 FC의 전설적인 선수로 그의 전성기 동안 리버풀을 수많은 승리로 이끌며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골을 넣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을 만큼 리버풀뿐만 아니라 영국 축구에 큰 족적을 남긴 것은 물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이 제라드와 같은 득점 순위에 오른 것은 그의 경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받는 증거이며,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특히 첼시의 디디에 드록바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빅스 같은 다른 전설들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그의 성취는 더욱 빛납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같은 상대적으로 타이틀 경쟁에서 약간 뒤처져 있는 팀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그의 기여와 노력은 특히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팀 전체의 분위기는 그의 개인적 성취와는 대조적으로 다소 어두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토트넘의 팬들 사이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많은 팬들이 감독의 전술과 팀 운영 방식에 실망감을 표하고 있으며, 일부는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손흥민 선수의 대기록이 제대로 축하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욱 안타깝게 만듭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근 경기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그가 팀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동시에 전술적 한계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를 9번 위치, 즉 중앙 공격수로 활용하는 전략은 그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최강의 무기 중 하나인 폭발적인 스피드와 측면에서의 드리블 능력은 중앙보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안토니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초기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팀들이 이를 읽고 대응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공격이 예측 가능해지고 중요한 순간의 변화와 적응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팀은 공격적인 면에서 무기력해지고 수비적으로도 불안정함을 드러내면서 결국 중요한 경기에서 점수를 잃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근 통계는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볼터치 71회, 패스 정확도 86%, 유효 슈팅 1회 그리고 드리블 시도 13회 중 5회 성공은 그의 활동량과 기술적 능력을 증명합니다. 후반전에 좌측면으로 이동한 뒤 그가 보여준 공격의 활로와 기적 같은 골은 그가 원래의 포지션에서 뛸 때 얼마나 더 위협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근 경기에서의 포지션 변경과 그에 따른 활약은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파스코어에서 7.3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부여하며 그의 윙 포지션에서의 활약을 칭찬한 것은 그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얼마나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특히 경기 중반에 왼쪽 윙으로 이동한 후 리버풀의 수비를 괴롭히고 득점까지 성공하며 그의 변화가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합니다. 전반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전략이 비효율적이었다는 평가는 감독이 전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윙 포지션에서 보여준 활력과 효과적인 공격 전개는 그가 왜 이 포지션에서 더욱 빛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스퍼스 웹과 같은 토트넘 관련 매체에서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최전방 공격수 영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팀이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적절한 전술적 배치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팀 전체의 공격력을 강화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클롭 감독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나타난 그의 유머와 솔직함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진정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퇴에 대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남은 경기들, 특히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클롭 감독이 여전히 현재의 책임과 팀의 성과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의 프로페셔널함을 강조하는 순간입니다. 그의 농담은 그가 느끼는 압박감과 은퇴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풀어내면서도 그의 감정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비가 쏟아지게 된다면 내 눈물을 볼 수 없을 것 이라는 말은 그의 은퇴가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심오한 감정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관한 질문에 대한 클롭의 반응은 그의 전술적 사고와 상대팀 선수에 대한 존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가 손흥민을 톤이라고 칭하며 리버풀 킬러 라는 별명을 언급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에게 지속적으로 큰 위협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클롭 감독이 이를 스포츠맨십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와 그의 경기 중 웃음에 대한 이야기는 축구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클롭 감독이 경기 도중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웃음을 지었던 순간은 단순히 경기의 한 장면을 넘어 두 거장의 상호 존중과 경의를 나타내는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클롭 감독의 이러한 반응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인지 그리고 상대팀 감독으로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클롭 감독이 과거에 손흥민 선수를 리버풀로 영입하고자 했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으며 이는 그가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에 합류하지 못한 것은 여러 변수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클롭 감독의 이번 반응을 통해 여전히 그에 대한 높은 평가와 아쉬움이 남아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축구적 재능과 그로 인한 축구계 내의 존경은 국제적인 스포츠 무대에서 어떻게 한 선수가 전 세계 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 예술적인 움직임과 전술적인 지능을 함께 감상하는 경험입니다.
그의 경기에서 보여지는 순간순간의 움직임은 마치 조각가가 조각을 새기듯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공의 움직임은 무수히 많은 가능성과 결과로 확장됩니다. 클롭 감독의 웃음과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가 특히 의미 깊은 이유는 이것이 단지 경기 내적인 성공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클롭 감독과 같은 전략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가 단순한 선수를 넘어서 전술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축구의 혁신을 가져다준 인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 스타일은 언제나 직관적이며 그의 빠른 발놀림과 예측할 수 없는 드리블은 상대방 수비수들에게 큰 혼란과 도전을 제공합니다. 결국 클롭 감독과 손흥민 선수 사이에서 나눠진 존경과 인정의 순간들은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서 인간적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클롭 감독의 이야기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며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